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래와 재산을 풍요롭게 해줄 연아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특별공급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20대, 30대 신혼부부들이 늘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왜 넣어야 되냐? 일단 우리가 일반 공급을 넣으려고 할 때,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완전 순수 100% 가점제죠. 그 순수 100% 가점제에서는 뭐 20대, 30대, 특히 뭐 40대까지도 넣기가 어려워요. 가점에서 당첨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신혼부부들은,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들은 이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면은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20대, 30대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이.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이제 동기가 조금 부여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제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제 두 명만 돼도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일단은 공공 분양 그리고 민간 분양 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좀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일단 같이 표를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신청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됩니다. 혼인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됩니다. 태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1인 가구도 이제는 넣을 수 있대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만. 그 대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약 가능 지역 거주자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돼요. 무주택. 유주택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이제 가입 6개월 이상이 돼야 되고 납입도 6회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공공에서는. 그리고 민간은 또 차이점으로 예치금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을 보면은 또 달라요. 공공 분양에서는 이제 가점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민간 분양에서는 같은 1순위에서는 동순위에서는 자녀가 많은 사람이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 보유 기준을 확인을 해야 돼요. 특히나 공공 분양에 넣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이랑 자동차 쪽에 보유 기준이 이제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넘어가게 되면은 공공 분양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분양에서도 이제 추첨제가 생겼는데 추첨제에서 30%만 이제 자산 기준을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자산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득 기준으로는 이제 공공 분양에서 우선 공급은 70%, 그리고 일반 공급은 30%가 되는데 우선을 좀 많이 공급을 하네요. 공공이다 보니까. 외벌이는 그리고 100%,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지 우선 공급에 넣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일반 공급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은 우선 공급 50, 그리고 일반 공급 20, 추첨지 30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우선 공급을 하실 분들은 똑같아요. 공공이랑 똑같이 이제 외벌이 100에 맞벌이 120% 이하. 그리고 다음 우선 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에도 이제 공공이랑 동일하게 되는데 추첨제에서만 이제 벌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억대가 넘더라도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봉이 억대가 넘는다고 하면은 부동산 3억 3,100 이상이 있을 것 같죠? 엔간에서는. 아무튼 이렇고 입주자 순위 이제 산정 기준이 또 있어요. 1순위, 2순위가 나눠져 있는데 2순위는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순위는 되려면은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없으면은 1순위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없으면 확률은 거의 아예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순위에서 이제 경쟁이 이제 많아지면은 첫 번째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 그리고 그 다음 미성년 수가 많은 자, 그 다음 이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수가 많아요. 그럼 그 중에선 추첨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아래 이제 출산, 입양, 임신, 재혼에 대한 이제 부분은 이제 다시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산 보유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산 보유 기준은 일단 공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민간에는 이제 추첨제에만 자산 보유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공공에서 이제 자산 보유 기준, 부동산이 2억 1,155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3,496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지났다라고 하면은 감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자동차 가액을 결정할 수 있고요. 이제 매년 10%씩 감가상각으로 되니까 이제 이것까지 반영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2대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비싼 거가 이 기준에 부합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10대든 100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뭐 애매하게 이 근처보다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일부 좀 팔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뭐 현금 얼마 이상은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다음 민영주택 이제 지역별 예치금을 살펴볼게요.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9억 이하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에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빨간색 네모친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부산 300, 기타광역시 250 그리고 기타시군 200만 원만 있으면은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민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에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가점표가 있는데 1순위에서도 가점에 따라서 이제 되냐 안 되냐를 또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씩 보면은 가구 소득이 일단 있어요. 외벌이 기준소득 80% 이하 그리고 맞벌이 100% 이하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많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1점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미성년 자녀수 만점 이제 3점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그리고 주택 납입 횟수 청약 그리고 혼인기간 3년 이하 근데 이게 상충이 되죠. 연속 거주기간 혼인기간 보통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하면서 이제 연속 그때부터 거주를 하게 되는데 3년 이상 거주기간이 돼버리면은 이제 혼인기간은 3년 이하는 만족을 못하겠죠.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이제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보통 이제 자녀 2명을 낳고 혼인 이제 연년생 정도 되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자녀 2명에 그리고 연속 거주 기간 뭐 3년은 연년생이라고 하면 3년 채웠다고 할게요. 그리고 혼인 기간은 한 4년 5년이라고 하면은 2점에 6점에 그리고 2점 해가지고 10점이 만들어지겠네요. 10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들 공공 분양들 한 것들 사전 분양한 것들 이제 커트라인이 보통 제일 낮게는 9점이었고 높게는 이제 11점 12점까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 2명이 되면서 이제 한 10점 11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비벼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가 아닌 한부모 가족에서는 이제 자녀 나이로 이제 가점을 이제 책정을 하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자녀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거의 0%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생애 최초 특별공급 쪽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은 경쟁이 조금 치열하기 때문에 2자녀 이상은 돼야지 조금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을 곳, 이제 향후 1년,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많을 곳에 가서 미리 전세로 살고 있다가 아니면 월세로 살고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이제 넣어보는 것도 이제 높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여기 전제 조건은 자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그리고 특공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기존 주택은 미리 정리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의 조건 중에 하나가 혼인신고일로부터 현재까지 지금 늦는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예정인 분들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집을 처분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금수저는 당연히 예외죠. 기존에 있던 집이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 뭐 펜트하우스다. 그러면은 굳이 여기에 부합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거주가 있어요. 의무거주가 최대 5년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당첨돼서 5년 정도 아니면은 지역마다 다르죠. 뭐 어떤 데는 이제 3년 그 기간만큼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움직이시길 추천드리고 그거를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만약에 뭐 직장이 뭐 다른 데로 옮겨진다든가 발령이 난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지겠죠. 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비 신혼부부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당첨이 되는 이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신혼부부였을 때 제가 이제 1억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개발. 근데 그건 이제 청약을 넣을 때 주택 수로 포함이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그냥 시기를 놓쳐 버렸었는데 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상 야나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